도기안입니다. 법원 경매 투자는 이미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투자의 전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기안의 1:1 PT 법원 경매 실전 투자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교육생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과연 혼자서 경매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권리분석 교육만으로는 어림도 없으며 실제로 경매 실무 과정을 마스터했어도 실제 투자할 때는 당황하게 마련이죠. 아무래도 교육을 받자마자 바로 실전에 익숙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치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긴장하고 떨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기안의 1:1 PT는 교육생이 물건 검색, 시세 조사와 분석, 현장 조사, 낙찰 가격을 결정하고 명도를 하기까지 전 과정을 도기안과 함께 상담하고 분석하면서 진행하고 단계별로 문서 작성 요령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알짜배기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1:1 PT는 저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경매 투자의 자신감은 물론 투자의 성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끈끈하게 형성된 인맥은 여러분의 경매 투자 인생에서 결코 가볍지 않는 소득이 될 겁니다. 교육 과정은 저와 면담 후 투자 성향을 분석하며 우량 물건을 선택하고 낙찰된 후 명도까지 투자가 마무리되는 총 4개월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기안과 함께하는 1:1 PT는 법원 경매 투자자들 누구나에게 경매 실무를 터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법원 경매 배워봐요. 실전 경매 특별함이 있어요. 입법 전수 협회에서 만나요. 선발이 결심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 될 거야. 일연공 경매사협회.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자, 우리가 경매 물건이 몇 번이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2012 타경. 656. 네. 자, 잘 쉬셨습니까? 네. 자, 유철씨 조용히 안 할 거야? 팀장이 이렇게 솔선수범을 해야지. 자, 제가 이번에 그 모임에서 이제 그 설명을 할 때, 그래도 이제 공부잖아요. 우리가 잠깐 어떤, 놀 때 놀더라도 단 하나라도 이제 머릿속에 좀 담아가야 될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침, 우리 저희 그 협회 그 김지석 과장이 회사 근처에 경매 물건이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고 지하철로 이렇게 걸어가시다 보면은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시면서 야 이런 거였어? 라는 어떤 그 관심이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한번 골라서 그럼 이번에 요걸 가지고 이제 잠깐 짧게 한 20-30분 정도만 해보자. 그렇게 해서 골랐던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먼저 한번 구경을 하고 오신 분이 계시나요? 네. 어떤 관점에서 보셨어요? 우리 그 목사님. 어떤 관점에서? 일단 단 깊이는 파보지 못하고 네. 표면만 이제 보게 되는데 네. 일단 2012년에 이게 경매권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네네. 감정가가 그때 이렇게 이제 정해졌을 것이고 그래서 현 시세보다 굉장히 낮겠다 네. 라고 하는 것이 첫째고 네. 두 번째가 지금 저 내용을 보면 네. 제3종 거주 지역인데 그건 이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네.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요. 저희가 또 이제 재개발 대상이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되면 지금 그 시세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뭐 2배, 3배 정도의 수익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요 집이? 예. 굉장히 그런 관점에서만 이제 훑어보셨다. 예. 혹시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신 분 계시나요? 기용 씨는 어떤 거 봤어요? 저는 그렇게 깊게 생각은 안 하고요. 다 변경이잖아요. 저는 저거밖에 안 보는 계속 왜 변경이 됐을까? 네. 그 뒤로 이제 뭔가 사과정은 안 올라가고 그러면 회장님이 물건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가까워서. 그래서 지나가면서 혹시 이거였구나. 혹시 지하철에서 내려오서 여기까지 오시면서 이 건물 다 보셨을 건데? 다 보셨어요? 4번 출구 나와요. 네, 나오면 바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따도 한번 가시면서 한번 보시면 저희 지하철 바로 앞에 있습니다. 출구 쪽에. 그래서 그냥 한번 구경하시라. 요 정도고 몇 가지의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포인트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 시간. 이렇게. 통상은 이제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한 번도 62억에서 한 번도 진행이 되지 않았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드는 생각은 2012 타경인데 어떻게 여기 보면은 9월 달에 한번 변경됐다가 거의 2년간 스탑돼 있다가 이렇게 14년부터 이렇게 또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요런 건들도 은근히 되게 있구나. 근데 대부분 이런 거예요. 대부분 경매 사건이 진행된 거를 질질 끄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능력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근저당이 2006년에 이제 33억 걸렸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다가 가압류는 2011년경부터 가압류가 좀 됐었죠. 통상 이렇게 가압류가 걸리면은 그 집에 월세 들어오는데 좀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상적인 임대 수준으로 월세를 내기가 어려워지죠. 가압류가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태부터는 이 집이 문제가 생겼구나. 2012 타경이지만 2011년경부터 문제가 생겼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를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이따 이제 가보시면서 이제 보시겠지만, 요 1층에가 고깃집이죠. 지금 이게 지금 1,800원 써져 있는 거 보면 대박집이죠? 대박 삼겹살이죠? 2,800원인가? 예. 제가 이 2,800원 써지는 대박 삼겹살을 몇 번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대박 삼겹살이 아니고, 이상한 한우인가? 그러니까 소고기도 팔고 막 그렇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그 고깃집을 하기 전에 또 고깃집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여기는 왜 이렇게 고깃집이 잘 안 돼서 자꾸 주인이 바뀌지? 이런 생각만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경매 나온 걸 보니까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2011년경부터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구나. 근데 이상하게 지하철 앞인데 꼭 장사가 잘 안 돼요. 아마 이따 가시면서 보시면은 고깃집 앞에가 바닥에가 전단지가 막 배포가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고깃집 앞에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쭉 세우는 거 있죠? 세우는 그 이동식 그 간판. 동글동글 해가지고.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골목을 지저분하게 할 정도로 대로변에 막 뿌려놔요. 여기 사장이. 아까 이제 우리 그 직원들이 조사를 했는데, 부동산에 내놓기로는 이 사장이, 자기는 권리금을 5,6천만 원만 받을 것이다. 1억, 2억 안 받고, 그냥 5,6천만 받고 빠질게.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지하철 출입구 앞이고, 저기가 지금 보면은 한 80평 정도 돼요. 그죠? 네, 보면은 1층이지 않습니까? 거의 80평이고, 하나는 20평. 20평은 아마 그 옆에 있는 부동산이거든요. 공인중개업소가 차지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80평. 요게 이제 그 현재 고깃집이거든요. 상당히 큽니다. 가보면. 그런데 그 정도 80평의 권리금이 지하철 앞에 5, 6천 그러면 얼핏 보기 어떻습니까? 싸다. 너무 싸죠. 그러니까 만약에 경매라는 어떤 연관성을 두지 않고 보면은 정말 거저먹는 거다고 보시면 되죠.
보통 15평, 20평 정도의 1층 공인중개업소가 보통 권리금을 3천 이짝 저짝을 요구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고깃집에 80평이면 평당 그 상업용 인테리어는 보통 200이 넘지만 그냥 똥값인 100으로 보더라도 인테리어 비용만 거의 한 8, 9천은 들었을 것이다. 물론 이제 기계 들이고 뭐 하면 더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 얼핏 들으면 5, 6천 그러면 되게 싸 보인다. 그런데 이게 진짜로 5, 6천이 싸게 보일까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어때요? 5, 6천이 조금 봉을 쓸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거를 5, 6천 주고 이 가게를 인수했다고 보십시오. 경매 당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가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경매 진행하면. 그러니까 봉을 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과연 5, 6천을 제대로 냈는가를 조사를 했더니 그 사람들은 경매를 2012년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중간에 손이 여러 번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저도 여러 번 받고 권리금 없이 들어왔다라는 진술을 들었습니다. 다른 데서.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권리금 없이 경매에 당하는 집에 들어와 있어 놓고 소문을 낼 때는 권리금 5, 6천만만 받고 내가 넘길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주변 사람이 이제 장사를 하다가 권리금이 싸다 어쩐다 그러면 살짝 의심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머리를 쓸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시세를 조사하기 전에 월세도 조사해봤겠죠. 그랬더니 그 고깃집의 사장은 한 5천에 250엔가 들어와 있답니다. 200이었나? 200이었니? 250이었니? 3천에 200이었나? 200. 예. 그럼 어떠세요? 지하철 앞에 80평에 200만원 월세. 자, 이해되세요? 안 된다, 이게. 그죠? 그래서, 바로 옆에 오면은 왜 우리 이디야 커피숍 있지 않습니까? 오시면서 걸어오시면 이디야 커피숍 있을 텐데. 있죠? 거기가 20평이 안 된답니다. 입지를 보면 이디야 커피숍이 입지가 좋습니까? 이 상가의 1층이 입지가 좋습니까? 입지로. 요게 낫죠, 요게. 근데 그 이디야 커피숍은 월세가 350만원입니다. 1층에 20평 안 되는 걸로. 자, 그러면 입지가 더 좋은 출입구 앞에 있는 80평은 얼마 정도 될까요? 훨씬 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200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경매를 당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또 의문점이 있죠. 경매를 당하게 되면 오히려 세를 잘 안 들어오는 게 상례죠. 근데 들어와서 또 살고는 있어요. 200씩 내면서. 자, 그러면 이 건물 주인이 뭔가 지배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추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건물 주인이 법무사입니다. 법무사쯤 되니까 월세 관리를 하거나 이렇게 질질 변경 끄는 것도 능력이죠. 능력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 정도 큰 건물을 경매를 당하면 지키기 위해서 하든가 아니면 급매물로 내놓죠. 그럼 내놨겠네요. 그죠? 분명히 내놨습니다. 그랬는데 2년 전인가 누가 57억을 가져오니까 안 판다 그랬대요. 60억은 받아야 된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도 큰 건물을 받는데 3억 안 가져왔다고 거래를 끊어버리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깎아줘 버릴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60억이나 57억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급한데. 그래서 봤더니 모든 빚이 60억쯤 돼. 지금 보니까 여기 보면은 어딨죠? 채권 총액이 57억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다가 여기에 있는 어떤 그 세입자들의 돈이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 그러니까 60억쯤 돼야 깔끔하게 털고 날아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또 3억 가지고 계약을 틀어버리고 버팅기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60억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땅이 181평이니까 나눠보면 한 3천, 한 4, 500? 이 정도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지하철 앞에 보통 5천, 6천 가는 게 상례거든요. 요거보다 좀 더 안 좋은 상도 무슨 역 어느 지역을 가도 보통 그 정도를 부릅니다. 그런데 왜 3,500선에 감정이 됐을까요? 상가니까. 이런 건 감정이 싸게 됩니다. 우선 감정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인근에 나와 있는 매매 사례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남부순환로변에는 건물이 매매로 잘 안 나옵니다. 내놓는 데가 없답니다. 근데 2년 전인가 한번 거래가 된 게 있는데 한 3,500선에 거래가 된 게 하나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파트 시세 조사할 때는 여러분들이 보면 얼마라는 게 있지만은 이런 땅하고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대로변의 역세권 이러면은 자 3,500에 거래된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은 시세가 3,500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경향들이 더 강하죠. 예. 그러면 절대적인 다수는 3,500에 내놓은 겁니까? 안 내놓은 겁니까? 지금 매물이 없어 지금 안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조사할 때도 3,500에 거래된 사례는 있으나 이런 말이 뒤에 따라옵니다. 이런 어떤 대로변의 상가는 주인이 정하는 거라서 지금은 뭐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라는 어떤 진술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진술이 맞습니까? 틀립니까를 논해보면 실제로 맞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사업을 지하에서 처음 시작을 할 때 그 당시가 벌써 한 10년 넘었지 않습니까? 한 4, 5년 전이죠. 그때 2023년경에 이제 제가 누가 이제 뭐 건물을 좀 매입해 달라 해가지고 저는 이상하게 경매회사를 처음 세웠는데 처음 돈 번 거는 중개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죠. 모르시나요? 예, 제가 그 호평 평내역에 있는 그 영화관을 계약을 한 사람이 접니다. 그 앞에 이마트가 있고 이마트 바로 앞에 MC 프라자라고 있어요. 그거에 10층, 9층, 10층을 영화관 계약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호평 평내역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마치 터널 지나가는 그게 45번 국도가 옛날에 춘천 가던 구도로거든요. 그 도로에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거를 그 계약하러 돌아다닐 때가 32, 3. 그러니까 지금도 30 초반에서 베이비 짓을 하면 제 눈에는 되게 웃긴 거죠. 저는 그때 먹고 살라고 그 난리를 치고 다녔는데, 그런 어떤, 그래서 제가 보통 그 나이대에 그 맞지 않는 짓을 하면 되게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차갑게 말을 하고 하는 이유는 저의 삶에서 이제 경험에서 나온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개를 그때도 해보면은 신사동에 한 20억 정도 이짝저짝을 해요. 근데 대부분은 아파트나 빌라 이런 거 보면 얼마 정도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얼마를 얘기합니다. 통상. 근데 일정하게 수십억 단위도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업자들이 말을 잘 안 해. 아껴요. 그러면서 대번에 뭐라 하냐면 시세를 말하기 어렵다면서 그거는 주인이 정합니다라는 얘기를 10몇 년 전에도 해요. 그럼 내가 그게 왜 그러지? 그랬었던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경험이 이제 많이 일천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하면 어떤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서 평당 얼마면 계산하고 건물 가격에서, 이거는 얼마지라는 어떤, 형식적인 어떤 과학적 계산이 이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물론 이렇게 감정평가할 때는 보면은 건물 감정 얼마, 토지 감정 얼마에서 그 전체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또 중개업소에 또 나중에 단독주택을 물어보면은 한 10년 된 건물은요 0으로 봅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조사할 때 그런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그죠? 건물은 버젓이 살아있고 세대도 12세대가 사는데 10년 넘었잖아요. 그러면 건물 가격은 안 치고요. 땅 있죠? 토지의 평당가로만 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어색했던 경험. 혹시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좀 이상하다. 아니 그러면 이 건물 땅만 가지고 한다면 나는 11세대, 12세대가 들어가는 지하 1층, 2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독이아닌데 그러면 건물이 요거보다 규모가 작은 5세대만 있는 그런 집도 땅 가격으로만 보면 나는 좀 손해 아닙니까? 같은 땅이라면? 근데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다가구 조사하고 단독 조사하시다 보면은 그런 어떤 그 딜레마에 이제 빠지죠. 이게 과학적 형식적으로만이 시세가 결정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아이고 이건 방향이 별로고요, 땅 모양이 별로고요, 어째고요 저째고요, 연식이 오래되면 어쩌고요 저쩌고요 해서 시세가 시세랑 이제 시세는 그 정도인데 위치가 안 좋아서요, 이렇게 시세와 위치 또는 부동산의 조건을 분리를 시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뭐 해가 안 들든지 구조가 나쁘든지 연식이 오래됐든지 모든 것의 종합평가가 뭐다? 시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세와 부동산의 조건을 분리시키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러나 그게 뭐다? 다 합쳐서 하나의 평가가 뭐다? 시세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네, 요거가 정답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삼성이 입사를 보는데 그 사람의 그 학벌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있지만 삼성에서 붙으면 그 조건이 우선 평균치 이상이란 거예요. 여러 가지 다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조건들은 다양하지만 하나의 평가가 시세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 시세라는 거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 시세를 조사하고 분석하다 보면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상식하고 벗어나는 그들만의 리그 같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 그 동네에서 평가하는 가치를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 조사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항상 저는 전화해서 그 동네에서 조사하세요. 그럼 A라는 동네에서 조사하고 선택한 기준을 B 동네에다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재개발 뉴타운이 한참 붐일 때도 보면은요, 빌라 시세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제 조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대지권의 평당 얼마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죠? 어차피 부서질 집 아닙니까? 재개발이니까. 그래서 대지권이 많은 걸 저는 항상 선호해서 샀어요. 그래서 항상 대지권 대비 평당가로 해서 계산해서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저기 부천 어딘가는 전화를 하면 평당 얼마입니다. 그래서 그럼 저 같은 경우 일반인들은 그 대지권으로만 팔았으면 어때요? 느낌이. 대지권으로 계산하겠죠? 평당 얼마입니다 하면. 그렇지만 저는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하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면 뭐 기준으로 평당 얼마입니까를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거기는 전용 면적 대비입니다. 이러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지권 단위가 아니고 건물 면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어디가? 지역마다 다르다 이게. 모르셨죠? 네. 이거 알고 계셨어요? 몰라요.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 여기서도 60억 어떻게 하지만은 이 부동산에서 이런 말을 처음에 우리 직원이 적은 기록이 있어요. 시세 조사를 했는데 60억이면 팔릴 거든 같아요 라는 말을 했단 말이죠. 그 전에 말은 또 뭐 어떤 말이 있냐면 아유 그게요 좀 비싸잖아요 라는 단서가 글을 적었다 직원이. 그래서 제가 묻기를 직원에게 여기서 너희들 생각에 비싸잖아요 라는 말을 어떻게 듣냐, 평균치보다 원래 시세보다 비싸다는 뜻인가 아니면 그냥 비싸다는 뜻인가? 제 질문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네. 예, 어떤 뜻일까요? 그냥 비싸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잘 못해서 제가 예를 들어줬어요. 야, 벤츠 보고 비싸다 그럽니까? 싸다 그럽니까? 비싸다. 그러면 그 비싸다가 벤츠는 원래 1억짜리인데 1억 더 받아서 2억 먹는다라는 느낌의 비싸답니까? 아니면 그냥 다른 거에 비해서 그냥 비싸다는 겁니까? 비싸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뉘앙스가 원래 이 집은 50억도 안 하는데 60억 받으려고 저래요라는 뜻인지, 그냥 등반이 원체 60억, 70억 뭐 이러니까 비싸다는 뜻인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걸 파고 들어야 된다. 여기 이제 시세 조사죠. 그러니까 물건을 하다 보면 이런 뉘앙스에 관한 문제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안 물어본다. 자,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 거.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소유자가 법무사고요. 그래서 이런 강력한 힘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도 이렇게 강제 경매를 이렇게 치면은 사실 이렇게 지체시키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변호사들도 이렇게 좀 이거를 커버해서 딜레이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자를 안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80평 정도면 600도 받고 700도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수준임이 분명하지만
현재 200 정도로 받고 버틴다는 것은 벌써 체납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이죠. 아마 이제 이런 은행한테는 제가 전화를 안 해봤지만은 이렇게 잠깐 30분 떠드는데 전화까지 할 필요 없죠. 그랬지만은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거의 융자 빚이 거의 60억에 달하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까지 밀고 올 수가 없어요. 법무사나 대니까 지금 머리를 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들리는 이제 말이 이 소유자가 재감정을 시도하겠다. 통상 이렇게 이제 가장 경매를 변경시키기 제일 좋은 게 이제 재감정을 요청하는 경우죠. 원래 시세보다 너무 똥값이다. 다시 한번 감정해 달라. 그러면서 또 감정을 어떻게 이건 어둠의 세계지만 어떻게 돈을 좀 써서 또는 어떤 판사 쪽에서 조금만 눈 감아주면 재감정한다고 또 몇 개월씩 끌어버릴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을 보다가 한 60억이 한 30억까지 됐는데 갑자기 기일 변경되면서 재감정에서 70몇 억 뭐 이런 경우들도 보실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 끌기를 많이 하시죠.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사건을 해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에 소문나 있기로는 조만간 주인이 처리한다던데요 이런 말들을 흘립니다. 그래야 60억에 팔릴 수 있겠죠. 날리기라도. 그죠? 해결한다라고 말을 안 흘리면은 금매로도 안 날아가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위치는 좋은데 여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4번 출구 바로 앞에죠. 바로 앞입니다. 여기가. 지금 저희 회사 여기죠? 여기 18번지. 여기가 우리 건물이고요. 여기니까 역 바로 앞에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좋은 거죠. 만약에 요 1층 고깃집에다가 파리바게트 비슷한 거하고 커피숍까지 들어오면은 그 뒤에 있는 여기쯤에 있는 이디야 커피라든지 이 관내는 싹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싸그리 다. 요렇게. 그만큼 파워풀한 자리죠. 이 자리는요. 그 다음에 넓기 때문에 시설만 제대로 하면 돈도 벌 수 있는 자리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단점이라면은 좀 저층이라는 거죠. 아시겠지만은, 봉천역 일대가 관악구 입장에서는, 강남의 대치동처럼 학원가로 꾸미려는 게 이제 관악구의 목표인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여기에. 그래서, 혹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있다라도 4번 출구 앞이니까 괜히 관심 갖고 한 번씩 보시고 그러십시오. 지금 요 정도 포인트 정도면은 충분히 학습은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질문 있으세요, 혹시? 질문. 요거. 계속 변경하면서 넘어가는 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힘을 써야죠. 이유를 달아서 힘을 써야 돼. 네. 채권자들을 통해서 변경시키는 거는 통상 보통 2번, 3번 안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채권자가 변경을 해줬는지 아니면 이러저런 이유를 들었는지 협의 본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변경은 채권자가 하든가 재판부가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6시거든요. 자, 어때요? 재밌으세요? 짧죠? 한 30분 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순서로는 그 상품 있어? 어떤 거야? 자, 장원급제 이거 하나 5만원이라면 이거 12고개가 2만원씩. 네. 오케이. 자, 이번에 할 거는 이제 소금쟁이 장원급제입니다. 지금 다 팀별로 앉으셨죠? 제가 사실은 그 장원급제를 저번에 어떤 회차에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두뇌 개발이죠. 그래서, 팀끼리 어떤 이번에 할 것은 제가 시제를 하나 딱 드릴 거예요. 시제를 드리면은 한 15분에서 20분 사이 정도 팀원끼리 회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발표자를 정하십시오. 그래서 그 발표자가 아름답게 발표를 하면, 우리 지사장들, 참여하신 지사장들이 논평을 좀 하고, 1등으로 가장 적확하게 시제에 대해서 좋은 주제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1등 팀한테는 현금으로 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목숨 걸만하죠, 기용씨? 이렇게 밍밍해. 아까 우리 조정호 간사님 얘기 안 들었어? 웃어야 되는 거예요. 자, 시제는
시제는 소금쟁이로 하겠습니다. 시제는 우리가 이렇게 장원급제 하면은 벌써 옛날 생각 딱 나잖아요. 옛날에 그 임금님 앞에서 차 하잖아. 자, 소금쟁이를 주제로 해서 회의를 하시고 뭐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사행시를 해도 상관이 없고 또는 소금쟁이를 주제로 한 어떤 소금쟁이에는 협동. 아까 말씀했죠. 제가 아까 그 인문학 강의 중에서 가장 가슴에 왔던 것은 그 하나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지식인이 기능인이 뭐 기타 등등은 최선을 다한다 뭐 이런 거는 기본에 불과하다라는 거. 그죠? 네. 저희가 우리 그 경매에서 제일 중요시하겠던 거는 진인사 대천명이었죠.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컨셉으로 저는 강의를 했는데 아까 그 최선을 다한다는 거는 그냥 사회에서 흔히 있는 학교라 그랬죠? 예, 최선을 다하는 건 학교에서 쓰는 말이고 사회에서 쓰는 말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아까 그거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가 좋으려면 최선도 다해야 되지만 최선을 다하는 걸 삽질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안 나오죠.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옛날에 그 그림을 그리는 거 보면 이렇게 딱 해서 보물은 여기 있다고 하면은 이 세 명의 사람들 중에서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보물을 달성하게 찾게 되죠.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이 사람이 10시간 일하고 이 사람이 20시간 일해도 하루에 1시간씩만 일한 이 가운데 사람이 보물을 찾죠. 이게 지혜라고 저는 생각한 거죠. 안 되고 비생산적인 일을 날밤 까면서 노력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진 않죠. 그래서 되는 거. 아까도 이제 그 경제성의 원리, 최소 투자에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곳. 이게 경제의 원리죠. 그래서 똑같이 내가 10시간을 저 사람은 10시간을 영업만 해. 나는 10시간을 경매를 할 수도 있고. 그죠? 내가 허리병이 있어서 나으려고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헬스를 하고 어떤 사람은 10시간 골프를 해. 그러면 허리를 낳는 데에는 어떤 운동이 효과적인가? 요런 거죠. 돈을 벌고 어떤 데에는 가장 효과적인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제 그런 지혜가 선행된 다음 최선을 다한다. 근데 그 최선 또한 아까 말씀한 대로 기초에 불과한 거고, 더 높은 단계가 아까 공감 뭐 이런 거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거를 이제 집중을 하셔서 이제 팀원끼리 제가 자꾸 이제 우리가 3회째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보면은 30명이 안 넘으세요. 그 출석률이. 그죠? 안 나오시면 계속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나오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친해져야 돼서 일부러 강사님도 초청하고 그 다음에 이 팀원끼리의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구상한 겁니다. 실제로 그 다음 달 정도에는 팀원끼리 회의에서 제가 물건을 하나 던져서 물건에 대한 종합 분석 테스트로 상금을 걸고 할 생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덜 친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던져놨다가 난리도 아니겠죠. 그래서 그 먼저 하는 단계로 이렇게 시제로 이렇게 푼 겁니다. 이걸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에 머리가 4-5개씩 모여가지고 상의해서 뭔가 발표를 하는데 시시한 거 나오면은 조금 아니죠. 예. 설마 사행시 같은 걸 하시기진 않겠죠? 나 아까 사행시라고 했다고 사행시 야 우리 사행시 하자 이러면 안 돼. 뭔가 독특하고 재기발랄한 그런 걸로 한번 하십시오. 지금 6시 10분이기 때문에 6시 반에 딱 20분 드리겠습니다. 논의를 딱 하셔서 기발한 주제 선정하고 그 주제에 걸맞는 무엇인가를 짜고 짠 다음에 그거를 누군가에게 발표자를 정하시고 그 발표자가 또 어리버리한 발표자를 선정하면 안 되겠죠. 발표하는 걸 또 보면서 지적질을 좀 하고 그래서 완성된 실력을 무대에 올리십시오. 20분 안에. 네. 괜히 아시겠죠? 자, 20분 아닙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모이세요. 이게 주제가 소금쟁인 건지. 예, 주제가 아니 시제가 소금쟁이에요. 이걸로. 저거를 가지고 어떤 알아서 다. 알아서 예. 자, 다 하셨나요? 네. 룰은 룰이니까 빨리 결정하십시오.
자, 파이팅 하십시오. 빨리. 됐어요. 뭘 알아? 자,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소금쟁이 장원급제는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굉장히. 그죠? 앞으로 저희 소금쟁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국내 이제 과거죠. 옛날 조선시대 때 있었던 게 장원급제인데, 미국이나 뭐 어느 나라든 간에 유명한 프로그램들을 최대한 흡수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테스트를 꼭 시킬 겁니다. 제가 늘 말했던 건 제가, 경매를 처음 이 바닥에 들어왔을 때 가졌던 생각은 경매 경험도 몇 번 안 했을 때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사업으로 딱 시작할 때 들었던 생각은 나는 분명히 여기 들어오면 10년 안에 내가 이 나라를 다 먹는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로. 속으로만. 속으로만. 왜 그러냐면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경매 바닥에 우등한 어떤 그 유전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안 들어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뭐라고 하나, 경매나 하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경매나 하지. 그래가지고 경매로 사업을 하다가 만나면 100이면 100 거의 다 그 사회적인 실패자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할 게 없어서 경매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안 됐었기 때문에 경매를 선택한다고 잘 될 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할 때, 야, 이 고시생이 경매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진짜로. 그러면은 저는 또 장사 속이 밝아서 이리저리 어떤 모양을 바꾸고, 그 다음에 외국 같은 데 성공하는 어떤 모델들을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소금쟁이도 사실은 전국에서 어떤 투자 클럽을 많이 만들지만, 어떤 이런 식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는 없을 겁니다. 만나면 술하고 밥 먹는 게 일이죠. 거의 다. 그런다 이제 제가 대학원의 어떤 최고의 과정들도 몇 번 돌아보니까, 대기업 임원들을 모셔다 놓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가 많이 목격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프로그램들이 다 그런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바뀌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소팀부터 발표자께서 나오셔서 한번 해주시죠. 저희 다 같이. 다 한다고? 자. 또 필요해요, 마이크? 이거는 이따 심사위원이 이따 켜서. 잠깐. 사자성어 안 하기로 했잖아. 급조된 팀이라 소금쟁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모여서 금맥이라는 건국내에서 쟁기질을 열심히 하면 이처럼도 가능하다. 끝난 거예요? 이런 걸 논평해줘야 돼? 예, 잘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돼.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소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논평 한번 해주세요. 예, 다 들었는데요. 켜요. 켰어요? 예. 2천억이라는 단어가 저는 귀에 딱 박히는데, 2천억을 모두 달성하는 날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어깨동무하는, 저는 운동을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이 손 모양을 보면 알겠는데, 지금 이 어깨동무하는 손가락에 힘을 받는데 충분히 단합이 잘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나오시죠? 알아서 나오셔야지. 쟁팀 발표자. 소금. 예. 금팀.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금팀 발표가 간단하게 단어 몇 개만 판서로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그 팀원들 분들께서 왜 이 소금쟁이의 모임에 이렇게 오셔서 이제 시작을 하실 수 있었느냐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되는 말씀들을 몇 가지 해주셔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왜 여기에 왔고 여기서 무엇을 원하며 그 앞은 어떻게 될 것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그 정리하는 식으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런 것도 채점에 들어가는 거죠. 네. 너무 지루해.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까먹었어. 네, 왜냐면 저희 팀원들께서 얘기하신 거 한 분씩 거는 다 일단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변명이 길어질수록 예, 알겠습니다. 점수가 나갈 수 있죠? 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 기용님은 저희 소금쟁이에 오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던 거에서 본인이 정말로 이 경매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바꾸고자 하기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고 계시는 거고요. 저 안 보고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기훈님은 바뀌려고 지금 여기 오셔서 또 PT도 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많이 바뀌고 계시는 거고요. 저는 저희 협회에 대한 호기심에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저는 사실상 경매에 대한 지식도 없고요. 그 경매에 대한 경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협회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나 그런 것들을 소금쟁이 첫 모임에 와서 저는 제 호기심이 여기서 충분히 만족되고 더 배워서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호기심으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주부세요. 주부신데 저희 협회장님하고 아주 우연한 기회에 협회장님이 내신 그 책을 보시고 인터넷 강의를 보시고 굉장히 이거 중요한 단어거든요. 공감을 느끼셨어요. 나랑 굉장히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공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부로서 이 협회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면서 앞으로 충분하게 그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다는 강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팀에서는 가장 이제 노련하신 이제 뭐 선배님이시면 선배님이시고 누님이신데 이제 동반자가 필요하셨어요. 예. 이제 다른 분들 통해서 이제 같이 해가지고 이제 경매를 실제로 해보시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외로워지시고 점점 이제 힘들어지시고 어려운 그 결정적인 결단을 내릴 때 누군가의 조언이나 그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이제 필요하시고 결국 우리 협회장 같은 이제 스승이 필요하셔서 이 소금쟁이 모임에 오신 거고요. 이제 누님 이제 멘트가 최고신데요. 협회장님의 매력에 빠져버리셨대요, 그냥. 딱 말씀을 듣고 인터넷에 딱 찍는 순간에 협회장의 매력에 빠져서 반했대. 네. 그리고 이 설레임으로 악수 한번 하신 걸로 마음이 설레이셔서 그냥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알토란 한번 들으시고 너무 설레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PT 신청하시고 그냥 소금쟁이는 당연히 오는 걸로 생각을 하신 거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게 결국에는 이제 신앙이 돼버리신 거죠. 네. 그러니까 즉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금팀은 다 다른 일을 하시고 다 다른 이제 나이대 그런 이제 그 팀원분들이신데
어찌됐든 간에 시작은 무언가를 여기서 이제 얻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그걸 저희가 잘 일으켜서 정말로 이 작은 걸로 큰 금을 만들 수 있는 이 모임의 그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고요. 저도 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금팀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채점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저는 채점은 우리 그 두 분 지사장님이 하시는 거고, 아주 좋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자, 높이 한번 해주세요. 마이크 안 돼. 그냥 올리면 되는데. 네, 일단 금팀 발표 잘 들었는데요. 일단 칠판 지우는 거에 플러스 1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딱히 의문이 생기는 거는 뭐냐면, 지금 뭐 매력이란 문구에서 선생님한테 매력에 빠지셨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매력에 빠지셨는지. 누구시죠? 네. 우리 갑사님. 일단 협회장님의 매력에 빠지신 데서는 뭐 이 평가에는 반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회의들을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변화나 뭐 동반자의 조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높이 살 만하고요. 지금 오철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호기심 때문에? 저는요. 협회에 어떤 호기심?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협회 그 블로그를 저는 인터넷으로 동영상이나 강의를 보지 않았었거든요. 네. 블로그를 처음 봤는데 이렇게 막 그 협회 타이틀 놓고 있는데 블로그에 메인에 이렇게 어디 놀러 가셔가지고 이렇게 막 V하고 이렇게 누워 계시고 천장 보고 계시고 잘 있었어요. 우리 저기 갔을 때구나. 예. 그게 무슨 행사셨는데 저는 그게 되게 이제 그런 걸 원했었거든요. 앞으로 누워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렇게 뭐 그 목적만 너무 찾아도 그렇고 그렇죠. 좀 이렇게 사람 냄새가 좀 나야 되는데 저는 그것만 딱 보고 제가 이제 여기를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매 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에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딱딱한 그런 게 아니라 사진으로 해서 이제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옆집 형처럼 그런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 협회장님을 빗대서 말씀드리지만 경매는 뭐를 잘해야 된다? 말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경매로 성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도 네. 예, 금팀 그 말도 잘하시고 재미있는 내용이 있고 유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닥 점수는 왜냐하면 거기서 광주 호남 본부장도 같이 늘렸으면 좋았어요. 협회장님만 농담입니다. 예. 하여튼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 소금쟁이의 일원으로서 정말 이 자리에 그 아까 우리 조정호 강사께서 와서 하신 주인된 모습을 참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누워있는 사진에 꽂힐 정도면은 올 여름에는 제가 운동을 해서 수영복으로 좀 올려주니까, 우리 그 아산에 있는 그거를 오픈을 하게 되면 거기서 숙박을 할 때 이제 수영복 사진 위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쟁팀 나오시죠. 약간 띄워셔도 돼요. 이 정도. 안녕하십니까. 힘든 일에 부딪혔을 때 가장 쉽고 간단한 답은 웃음이랍니다.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쟁팀 팀장 유철입니다. 반갑습니다. 팀이 너무 잘해서 부담스럽고 지금 힘든 일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제가. 편하게 하세요. 네. 저희도 그 팀하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금쟁이에 가입한 이유, 왜 소금쟁이를 가입했는지. 근데 금팀은 좀 순수한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우리는 처음 나왔던 답이
소액으로 돈을 많이 벌려고. 돈 벌고 싶어서. 협회장님이 대박 물건을 줄 것 같아서. 뭐 공동 투자를 하고 싶어서. 뭐 이런 답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소금쟁이 가입비가 200만 원이잖아요. 내가 그 협회장님 옆에 있으면서 설마 200만 원 못 보냈겠냐. 5년이란 기간 동안. 그런 생각으로 처음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3번밖에 안 했지만 우리가 소금쟁이로서 나아갈 방향은 물론 돈도 좋지만 제가 항상 여기 협회로 왔을 때 오기 전부터 힘들었던 거 갖고 싶었던 게 멘토가 필요했었고 그래서 여기 협회에 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모임을 함으로써 우리들은 멘토가 많아진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 물건을 할 때도 좋은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천천히 꾸준히 앞으로 같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 목표는 아까 그 유철 씨처럼 내가 5년 동안에 200 못 뽑겠냐, 그 말하는 어떤 그 논리적인 귀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주로 많이 씁니다. 저거 어떤 판단을 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미니멈 선을 꼭 가지고 가거든요. 제가 아마 방송에서 살짝 흘렸을 건데 시세를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딱 하시죠. 얼마다. 그럼 그 얼마다라고 말하고 판단하는 그 근저에 이게 안 됐을 때에 대한 미니멈 바닥 시세를 갖고 갑니다. 마음속에. 즉 이중적인 시세를 기준을 갖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내가 안 됐을 때 자생력이 강해지거든요. 근데 하나만 딱 고집을 하면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부터도 그렇게 하고요. 명도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얘가 금요일까지 나가기로 했어. 그러면은 나가게끔 얘기를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진짜로 그때 가야 돼 너는. 그런데 마음속에 아닐 거에 대한 수를 딱 갖고 갑니다. 그래야 내가 안 다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금방 말씀 맞아요. 내가 200을 가지고 못 뽑겠냐. 그 다음에 그런 계산법 좋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저는 소금쟁이를 그냥 소금쟁이로 만들 게 아니고 제가 어떤 여러분들을 이렇게 꼬실 때는 우량 물건을 설명해도 한다라고 던졌잖아요. 그죠? 그지만 여러분들은 3회 정도 거쳤지만은 느낌이 아마 다르실 거예요. 우량 물건을 제가 던질 단계까지 안 가고 여러분들이 자생적으로 고를 실력까지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요?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네, 그렇게 되는 어떤 원천적인 경명 인간을 만들려고 이렇게 자꾸 머리를 쓴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네. 자, 발표해 주시죠. 논평. 예, 원주진 사장입니다. 일단 쟁팀에서도 참 신선한 회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참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멘토를 많이 만들고 싶다. 저는 항상 어디 가든 얘기하지만 경매는 인맥입니다. 본인 혼자서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물론 경매를 혼자서 하면 외롭고 고독한 일은 당연합니다. 근데 그 주변에 지인과 경매에 대한 인맥을 포진한다면 아마 경매로서 성공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모든 건 확률 게임이죠. 근데 멘토라고 하면 아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경매에 투자를 하면서 저희는 그 지역에 대한 편견도 깨라고 말씀드리지만 지역에서 뭔가 시세가 좀 불안정하고 답이 안 나왔을 때는 각 지역에 있는 지사장들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금쟁이는 금액적인 거를 좀 언급하긴 그렇지만 200만 원이라고 하면 저는 상당한 가격은 진짜 생각을 안 해도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매력적인 물건, 우량 물건, 그거는 아마도 제가 장담컨대 지금 모임이 3회차죠.
근데 이게 5회차 되면 아마 개인들이 아마 고르실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시게 될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예, 쟁팀이 이 이야기를 네 팀 중에 어떤 팀에서 나올까 혹시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금쟁이의 가장 우리 리플렛에도 나와 있고 노트에 앞에 나와 있죠. 소액으로 금덩이를 만드는 사람들, 소액으로 금덩이를 만드는 그 생각을 지금부터 갖고 계시면서 끝까지 갖고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그런데 멘토링을 저희가 해드리면서 가는 거니까 조금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가는 길이죠. 그 길을 항상 잊지 마시고 꾸준히 정진해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팀 나오시죠? 이 팀은 왜 이렇게 우울 모드야? 약간 분위기가 죽었어. 여기까지 오다가 싹 죽네. 말이 안 떠올라. 자, 발표. 앞에서 너무 잘해서 그런가? 네. 지금 확실히 마지막이라 이게 처음 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자리가 굉장히 어색하고 이렇게 발표를 앞에서 나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되게 떨리고요. 일단은 잘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마지막 팀인데도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굉장히 다들 어색하고 일단 참석을 많이 안 한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흡한 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토론식으로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색다랐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뭔가 발전된 방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주제를 정한 게 잠깐 작성. 아까 조성호 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목을 인용해서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스트롱 화이라고 소금쟁이하고 연관을 시켜서 강력한 이유, 자기들만의 강력한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다 모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은 간절히 원하는 거, 우리 소금쟁이 모임 자체가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소금쟁이라는 말이 그 동물은 물속에 빠지지도 않고 물속에서 뛰어다니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소금쟁이가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서 연상하면 되는 거고, 그 소금쟁이의 역할은 여기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 명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시작을 하였지만 그 개인들이 다 모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모이다가 한계점에 부딪히고 그 한계점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이런 좋은 협회가 만들어져서 이런 모임을 형성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모임은 다른 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이 강력한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들 가는 위치도 다 틀릴 뿐더러 모이는 자리도 다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 한 분의 리더를 믿고 따르려고 이 자리에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그 개인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큰 물이 형성이 됐고, 아직은 미흡하지만 5년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한다는 이상을 계속 꾸준히 이어나간다면 말씀 그대로 플러스의 효과 또한 배승이라고 하죠. 배승의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꼭 변화됐던 게 이 소금쟁이 모임이 시작되면서 저희 팀원이 딱 10명입니다. 근데 벌써 최고위 과정을 한 명 밟으신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PT를 받으신 분 2분이 계십니다. 자기들의 혼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모임을 시작하면서 그런 걸 가입을 하기 시작했고 더 많은 수익률을 창출하기 위해서 또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단결력, 개인에서는 한계점이 분명히 옵니다. 그 한계점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뭉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모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협회장님이 가장 즐겨 쓰던 말, 저도 되게 좋아하고 항상 인광 보러 가시죠. 좋은 원인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한번 주시죠. 좋은 원인은 좋은 결과. 다시 한 번 더 크게 좋은 원인은 좋은 결과. 이렇게 하면은 씨앗을 많이 뿌리면 그 씨앗들은 우리가 뿌리는 씨앗들은 여기 있는 협회장님들 다 씨를 뿌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씨를 뿌린 씨앗들이 언젠가는 자라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고 물 주고 햇빛이 나고 그러면 그 자라고 무럭무럭 자라는 날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를 미래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이런 발표 프로그램을 계속 편성한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각자 이렇게 발표 무대에 제가 세울 거거든요. 지금은 대표만 뽑아서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프로그램 가면은 각자 뭐 5분, 3분 스피치를 제가 시킬 겁니다. 조만간. 어? 지금 그러면 이제 1년만 되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어디 가면 내다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바뀔 거예요. 아, 정말 대단히 말씀을 잘하시네요. 박수 한번 쳐. 자, 심사 부탁드립니다. 예, 이 팀도 잘 들었고요. 그 맥을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소금쟁이 모임을 만들 때 이름 하는데 회장님이 상당히 고심하셨죠. 네. 소금쟁이라는 뜻이 뭐 소액으로 금덩이를 캐는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소금쟁이는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무리에서 빠지지 않죠. 그렇지만 얘네들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항상 무리를 지어다닙니다. 소금쟁이가 한 마리씩 다니는 경우 못 보셨죠. 어릴 때 보면 무리에 있는 거 발로 차서 막 밖으로 빼내서 놀기도 하고 했는데 소금쟁이들도 유심히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 중에도 항상 우두머리는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나아갈 바를 이끌어주는 건 우두머리인데 그 우두머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운명은 좌지우지 되죠.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자물이라도 그 사자의 우두머리가 약해서 하이에나에게 진다면 뭐 거대한 사자는 뭐합니까? 하이에나 무리에게 밟히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맥을 잘 짚으신 것 같아요. 소금쟁이라 하면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협회장님이 항상 이끌고 우두머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믿고 따르셔도 충분한 결과를 다 얻으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요번에 발표하신 거는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거의 뭐 적고 하시는 것도 아닌데 제가 보니까 발표하신 분들의 그 언변들이 타고나신 것 같아요. 경매에 있어서는 탁월한 기능을 하나씩 가지고 출발하시는 겁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네. 스트롱 Y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우리 조정호 강사의 그 강의를 아주 그 머릿속에 제대로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항상 같이 가야 되고 그 소금쟁이의 정말 제대로 된 출발은 내년부터죠. 아시죠? 2016년부터 5년입니다. 올해 1년은 워밍업이에요. 워밍업.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리고 있지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그래야 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진짜 진정한 스트롱 Y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결코 끊이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자신의 의지를 항상 갖고 출발하시는 게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 훌륭한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 심사는 끝나셨죠? 네. 바로 발표해 주십시오. 바로. 뭘 채점한 척 하지 마. 다 알고 있으면서. 다 알고 있잖아, 지금. 조금 시간을 끌어줘야 됩니다. 네, 조금 시간을 끌어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기를. 이 합산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말 합산했습니다. 뭐야? 합산했어요? 진짜 했습니다. 진짜. 네, 점수가 채점이. 냉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장원급제는 2팀.
수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자, 5만원을 잡았습니다. 5만원이니까 그 각 팀에서 원 없이 쓰십시오. 원 없이. 자, 즐거우셨습니까? 네. 이제는 개인 플레이로, 이제 사실 시간은 끝났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이 대한공경물사협회는 프로그램이 계속 넘칩니다. 지금 사실은 12곡의 프로그램을 제가 2개를 준비했거든요. 2개. 12곡이 어떤 건지 아시죠? 제가 생각하는 걸 여러분이 맞히셔야 돼요. 근데 맞추는 방법은 눈빛으로 맞출 수는 없죠? 네. 질문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12곡에 한 번씩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죠? 네. 한 팀씩 질문을 던지셔서 12번 안에 맞추시면 2만원의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12번이 넘어갈 때마다 2,000원씩 까입니다. 2,000원씩. 그러니까 13번째 질문에서 맞추시는 분은 18,000원을 가져가는 거죠. 네. 자, 이것은 제가 어떠세요? 이거 좀 생소하죠? 네. 첫 번째 그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어디냐? 12곡의 문제. 자, 아산 소금 모텔의 이름을 최근에 바꿨습니다. 최근에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참고로 모텔로 이용하지 않고 교육관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자, 질문을 시작하시죠. 이거의 이름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교육관으로 활용할 겁니다. 질문. 영어입니까? 영어입니다. 벌써. 한글로 몇 자인가요? 4자입니다. 4자입니다. 벌써 2번 카운팅 해요.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시세조사 훈련의 백미죠. 뭔가를 던져서 뭐를 뽑아내야 됩니다. 경매랑 관련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교육관이라고 했잖아. 벌써 3번. 소금쟁이 관계가 없습니다. 네. 영어고 4자고 교육이고. 안녕하세요. 뭘까? 뭘까요? 에드비드. 네? 에드비드. 에드비드? 에드? 에드는 어떤 에드인가요? 교육. 에드비데이션. 아, 에듀케이션? 예. 그게 어쨌다는 거죠? 지금 결과를 얘기한 건가요? 아니, 결과는 땡! 여기서 힌트 주면 안 돼. 자, 어려우시면 힌트 한번 드릴까요? 네. 영화의 제목이 섞인 합성어입니다. 영화가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었죠. 그리고 개그 콘서트나 기타 등등에서도 많이 이용됐던 그겁니다. 미션 임파서블. 땡! 4자입니다. 다 4자인데 합성어라고 그랬습니다. 합성어.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것도 질문에 넣어야 되는 거 빼주시고. 또한 힌트를 또 드려요? 네. 영화는 영화인데 전쟁 영화입니다. 전쟁 영화. 잘 생각하세요. 교육관이고 전쟁 영화야. 그리고 자주 활용됐었어. 근데 왜 몰라? 첫자만 알려주시죠. 첫자 알려드릴까요? 네. 네. 첫자는 자음만 가르쳐주세요. 자음만. 자음만. 모음 빼고. 네. 첫자는 시옷입니다. 틀린 거 같아요. 서바이벌. 아, 틀려도 말을 해야지. 서바이벌. 서바이벌 때 영화 제목이라 했잖아. 교육
전쟁이라니까. 전쟁 영화라니까. 자, 그러면 결정적 힌트 나갑니다. 시? 시옷. 첫 번째 단어의 자음이 시옷입니다. 자, 결정적인 영화 힌트. 옛날 고대 그리스 영화입니다. 스파르타. 좋습니다. 스파르타에 근접했습니다. 상담이 아니고 합성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몇 번째죠? 이거는 답을 맞추는 건 아니니까. 답은 답 맞추는 건 빼야지. 답 맞추는 건 아니고 질문이 몇 번째 나가죠? 네 번째까지 했습니다. 예. 자, 이제 질문을 충분히 맞추실 수 있어요. 스파에드. 다 나왔어. 스파에드. 손 들고 에드? 네, 스파에드. 스펠은 어떨까요? 땡입니다. 해가 땅. 스파에듀. 스파에듀. 손 들고. 네? 손 들고. 스파에듀. 땡! 스파까지 나왔네요. 스파월드. 스파월드. 교육. 땡! 정답. 스파 에듀에서 조금만 발음이 교정되면 됩니다. 스파에디. 땡! 스파워드. 땡! 스파 에듀죠, 이게. 여기에 아까 뭔데 살짝 생각해보세요. 스파라는 건 스파르타였죠? 워즈? 네. 스파에서 스펠이 R이 있지 않습니까? 스파월드. 땡. 스파랜드. 랜드? 교육기관이나 스파랜드 그러면 무슨 뭐 찜질방 같은 느낌 나잖아. R을 뽑았어요. 에? 스파랜드. 여기서 랜드 나왔잖아. 다 나왔는데, 진짜 다 나왔는데, 아까 오철 씨가 거의 정답에 저는 진짜 자음 하나만 틀립니다. 똑같은 답이 계속 틀린 건데 번거푸 나오는 게 TV에서 보면 그 연출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그래. 잘 보세요. 교육이라 그랬어요. 교육은 뭐죠? 이거 맞춰보세요. 스파렉처? 땡! 아까 내가 저 5초씩 다 나왔다고 그랬잖아. 스파레드. 땡! 그러면 스펠에 난 분명히 주의하라 했어. 아니, 다 나왔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기준을. 자, 여러분의 추리 능력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스파레듀. 스파. 레듀. 레듀? 예. 예,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레듀가 정답인데, 발음은 어차피 에듀케이션, 그걸 갖다 에듀로만 이렇게 끊으신 것 같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흔히 교육할 때 스파르타 교육이라고 얘기하죠? 예. 스파르타 교육의 스파르타가 아시죠? 그리스에 있는 그 도시국가 중에서 그 뭐죠? 아테네인가? 그죠? 그리스 중에서 스파르타가 굉장히 군사 강국이죠. 예. 어려서부터 화이트하게 가르쳤다 그래서 스파르타 교육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스파르타 교육은 스파르탄 에듀케이션 이렇게 영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파를 따고 에주를 땄습니다. 그러면 스파 에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맞힌 건 안 돼요. 네. 자, 우리 오철 씨 2만 원. 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하고 스파르타. 그래서 여기는 일종의 제가 기숙 학원 쪽으로 바꿔버릴 생각입니다. 원래 협회 미래를 저는 이제 전문대학교로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그 중간 단계를 이제 기숙처럼 우리 저희 고시 공부하다 보면은 자기가 있던 신림동 고시촌을 떠나서 어디 시골 절간으로 가서 공부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절에 가서 공부하고. 이제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3시간에서 4시간 하면서도 굉장히 알찬 프로그램 돌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1박 2일이나 2박 3일 또는 20박을 때려버리면 어떨까요? 어떨까? 장난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3시간씩 돌리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틀 사이에 거의 그냥 붙어서 살 때 어떨까?
이 생각을 그냥 그렇다면은 이렇게 뭐 싸구려 그 몇만 원짜리 받는 그 모텔보다는 요런 교육관으로 하면 전국지사도 되고 여러분들도 놀기 좀 좋지 않습니까? 옆에가 이제 스파 비스가 있으니까 그 스파 비스의 스파는요 요건 SPA입니다. 우리는 이제 R이 들어간다는 거가 스파. 좀 다르죠? 자, 두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인물 문제입니다. 인물. 되게 맞추기 쉽습니다. 자, 힌트 나갑니다. 이 사람은 전국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도기한. 땡! 그렇게 쉬운 문제를 냈겠어? 네. 40대 이상입니까? 아, 예, 40대 넘습니다.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역이요? 사람이 사는 지역 말하는 거예요? 예. 그거 모르겠는데. 하는 일은 뭐죠? 하는 일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습니까? 지금 질문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살아있습니까? 아, 살아있죠. 분야가 어느 쪽? 5번째. 분야라면 어떤 분야? 계속 경제, 사회, 문화. 경제입니다. TV에도 나오나요? TV에 한번 스쳐가는 인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TV에 살짝 인터뷰하는 장면이 한번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 관계되신 분인가요? 아, 관계돼 있습니다. 8번? 협회에 관계되셨다. 네? 김재희 본부장님. 김재희 본부장. 그럼 질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사장 중에 한 명입니다. 김재희 본부장님. 정답! 분위기를 잘 봐서 2만 분야가잖아. 박수. 아니, 여기는 나오기 전에, 송현 씨 얘기 나오기 전에 맞춰버렸어. 순간 긴장했어. 눈치챘구나. 어디서 눈치챘어요? 살짝 나왔다. 살짝. 그 TV에 살짝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살짝. 어때요? 재밌으시죠? 네. 마지막 이 문제만 딱 풀고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5,000원짜리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5,000원인가? 상품권 아니죠? 네, 5,000원입니다. 현금 5,000원입니다. 5천 2개. 네. 근데 내가 하나만 담으라 했는데 2개를 담았어. 자, 이거는 미국의 IBM에서 인터뷰 문제랍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수만 명이 인터뷰를 했는데 정답자는 극소수랍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는 미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말 알고 있다 그러면은 손을 안 드시는 게 맞죠. 정말 알고 있으면 자, 문제는 뭐냐면 어떤 방에 전등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 밖에 스위치가 3개가 있어요. 단 한 번만 방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자, 한 번만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 어떤 스위치가 어떤 전등과 연결된지를 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질문은 충분히 이해되셨죠? 예. 가운데 스위치를 누르면 안 들려, 크게. 처음에 가운데 스위치를 누르면 처음에 가운데 스위치 누르고 들어갔어. 네. 자, 그러면 방에 등이 하나 켜져 있겠네요. 네. 그리고 나와서 스위치하고 전등의 위치를 안다? 그 등이 등도 3개라고 하셨죠? 등도 3개. 네. 스위치도 3개. 가운데 스위치를 누르면은 어느 위치에 그 스위치 불이 켜지는가에 따라서 네. 전과 후가 결정이. 노. 땡! 그거는 섞어놨을 거니까. 모른다. 그죠? IBM에서 나온 퀴즈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뷰 주제예요.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그게 우리 저희 김지석 과장이 낸 문제입니다. 2개를 한꺼번에 눌러요. 2개를 한꺼번에 눌러서. 네. 그래갖고 2개를 한꺼번에 누르면. 그럼 방 안에 2개가 켜져 있겠네요. 그러면 적어도 나중에 그 안 켜진 게 이제 그 나오는 것도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는 켜진 2개의 등은 어떤 스위치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거는 아직 모르잖아요. 정해지진 않았지. 자, 마이크를 써야 되겠다, 그죠? 예. 지금인데. 전등이 3개고 스위치가 3개인데. 네.
한 번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고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걸 눌러도 되고 상관없어. 등을 깨도 상관없어. 그러면 네. 문을 열어놓고 스위치만 켜놓고 위치 안 다음에 들어가. 네, IBM 문제래잖아.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지. 아, 스위치 한 번 누르도 두 번 누르도 상관이 없어요. 방은 한 번만 가는 거야. 네. 처음에 이제 스위치를 한 번 이제 두 개를 누르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와서 한 번 더 눌러보는 거예요. 나머지 스위치 하나를. 그러면 그 위치가 문을 닫고 나왔는데요. 아, 닫고 나왔다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들어가서 나올 수 있어. 여기 유리문이 아닌 거예요. 설령 그렇게 해도 모르죠. 두 가지를 동시에 눌렀기 때문에 방 안에 어떤 두 가지 등이 연결된지 모르잖아요. 두 가지를 눌렀잖아요. 처음에. 그럼 나중에 하나를 안 눌렀잖아요. 예. 그 하나를 안 누르면 불이 안 켜졌을 거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둘 중에서 나왔을 때 이제 나와서 다시 하나를 누르면은 만약에 보인다면 그럼 하나를 끄면 보이지. 예, 그렇게 하면 될 수 있겠죠. 그런 문제를 IBM에서 냈을까? 그런 건 아니겠지. 네, 여기 마이크 주시죠. 이쪽 받으시죠. IBM에서 냈다니까요. 이거 키시고. 세 개의 스위치와 세 개의 등이 아니고 하나일 것 같아요. 등이? 네. 스위치도 세 개지만, 등도 세 개지만, 결론은 세 개가 하나거든요. 네, 땡입니다. 다른 분한테 여기 넘기세요. 네, 공간식 쪽으로. 마이크 안 끄셔도 됩니다. 키면 다시 한 1, 2초 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 개의 그 버튼을 맨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한번 눌러놓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정해놓고 1번을 누르고 한 5분 있다가 2번을 누르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그 전구 열을 한번 만져볼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나오면은 1번이 그 제일 뜨거운 게 1번이고 미지근한 게 2번이고 그냥 차가운 거는 3번. 정답입니다. 처음에 모르는 거 맞지? 몰랐던 거 맞지? 이거 지금 이거 3분 안에 푸신 거죠? 보통 5분 한 10분 안에 푸는 사람이 드물었답니다. 몇만 명 중에 극소수만 풀었다는 문제랍니다. 그렇죠? 자, 전등이니까 이거를 키워놓으면, 그죠? 그러니까 안 들어간 거잖아, 이제 방에. 전등을 하나 켜요. 한 5분 정도 몇 분 흐르면 얘가 좀 열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두 번째를 탁 켜고 방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룸에는 두 개가 켜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는 오랫동안 있으니까 뜨겁고 하나는 안 뜨겁고. 그러니까 딱 이제 전등 두 개 나왔고 하나 꺼졌잖아요. 그럼 하나 딱 바로 간다. 대단하시네요. 저는 이 문제를 과연 누가 풀까? 내가 해설을 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괜찮네요. 자, 즐거우셨습니까? 네. 자, 이제 많이 배가 고프실 겁니다. 자, 오늘은 3회차인데 상당히 재밌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끝나고 박수를 한번 치고 끝내고 우리 식당으로 가서 또 술 한잔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